네, 최근에 중증 외상센터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중증 외상센터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부산에도 권역 외상센터가 있는데 올해 10년을 맞았습니다. 부산대병원 김재훈 권역 외상센터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권역 예산상처 네.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죠? 아니요. 최근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정말 그 의사분들의 모습이 멋지게 보였는데 사실은 고충도 많겠죠. 물론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현장은 어떨까 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부터 들어보죠. 일단 저희들이 외상센터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항상 인력 부족으로 힘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정 갈등이 시작되면서 더 힘들어지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정 갈등되면서 전공의들이 빠진 부분이 구체적으로 가장 힘든 부분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이러니하게도 예. 의정 갈등 자체가 원래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상센터를 그렇죠. 포함한 그런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가장 그 영향을 작게 받은 게 사실은 외상센터와 같은 필수과들입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미 그런 외상센터라든지 필수과들은 전공의가 없거나 아니면 한두 명의 전공의의 도움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장 그 영향을 작게 받았긴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외상센터는 대부분 다발성 중증 외상 환자들이 오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다치신 사람. 그래서 외상센터에 있는 의료진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배후 병원에 있는 전체가. 모든 진료과들이 원활하게 협진이 돼야 되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사실 더 큰 문제는 외상센터에 그 매년 이제 새로운 인력이 유입돼야 되는데 사실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 내년에도 이제 새로운 인력이 못 들어오고 그 내년에도 새로운 인력이 못 들어올 것 같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 현장 역시나 말씀 들어보니까 어려운 상황이란 하나씩 좀 짚어보죠. 이 중증 외상 환자는 역시나 골든타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시는 환자의 많은 분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실제 들었는데 어떤 경우의 환자들이 좀 많은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들 외상센터는 각 센터마다 지역별로 운영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부산권역 외상센터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중증 외상 환자를 갖다가 수용을 하고 있고요. 보면 현장에서 평가를 했을 때 호흡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의식이 수준이 낮아서 당장 사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2차 병원에서 진단을 했을 때 그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당장 수술이나 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을 갖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정말 위급한 환자들만. 그리고 보통 대부분 교통사고가 가장 많고요. 근데 이제 교통사고도 앞에서 하셨듯이 사회적 약자인 이제 새벽부터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여도 특정 시간대라든지 특정 직업군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자살이라는 이런 걸로 추락 사고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추락이 아까 두 번째로 많은 걸로 맞습니다. 확인이 이전에는 됐었는데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제 추락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타깝네요. 안타깝게도 알겠습니다. 그 외상센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그 외상 사망률이 낮아졌다고 들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뜻입니까? 예방 가능 사망률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외상 당한 환자들 중에서 사망자들 중에서 만약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그런 환자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골든 타임과 또 직결되는 문제네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포함되는 요소들이 현장에서의 처치, 그다음에 적절한 병원의 이송, 그다음에 그 병원에서의 처치까지 모든 의료 시스템을 전부 다 포괄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역의 예방 가능 사망률 자체가
그 지역의 의료 시스템을 전부 다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수준을 말해주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외상 사망률이 조금 전에 최근 8년 동안 거의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 시스템이 점점 더 네. 갖춰졌다라는 말과 진비 네, 없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부산대병원 권역 외상센터가 10년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중증 외상팀 결성 또 그 전문 질환센터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또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짧은 얘기도 잠깐 해주시죠. 네. 예. 저희들 외상센터는 시작이 조금 다릅니다. 예. 권역별 외상센터 사업이 있는데 전국에서 그 전에 이미 저희들이 2007년부터 그 병원 내 그 전에부터 이제 외상 환자의 치료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모든 병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 자체로 예. 중증 외상팀을 결성을 했습니다. 아, 네네. 2007년에. 그때 당시에는 외상센터란 개념도 없었고 그런 말도 나오기 전이었죠. 사업이 예. 하면.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저희들이 중증 외상센터 전문 질환을 이렇게 선정을 받아가지고 네네. 외상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게 예. 사실은 국내에서 최초로 외상센터를 갖다 만들어서 아, 그래요. 그 모델을 기초로 이제 사업성하고 이런 걸 예. 판단해서 그 다음에 이제 권역 외상센터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최초 그렇군요. 모델이었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센터가 저 10년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뭐 20년에 가까운. 네, 준비하는 시간은 예. 훨씬 더 길었죠. 그렇군요. 네. 필수 의료 붕괴 얘기 좀 해보죠. 네. 소위 이제 돈 되는 인기과로 편중되고 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뭐 수가부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상센터는 사실은 무엇보다 사명감이 요구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또 하시게 되셨고 실제 했을 때 네. 지금까지 어떤 그런 불편함들이나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좀 듣고 싶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외과 그리고 외상센터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응급 의료에서 응급 수술하는 거는 대부분 다 이제 젊은 스태프들 처음에 네네. 초기에 이렇게 그 나이가 어린 스태프들이 거의 대부분 맡아서 하게 되거든요. 네. 저도 처음에 그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병원에 들어갔을 때 저도 그때 응급 수술을 많이 하게 됐는데 보통 한 해에 한 200건 정도 그렇게 응급 수술 하다가 보니까 예. 그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 외상 수술이었습니다. 환자 상태도 안 좋고 수술 난이도가 제일 그렇죠. 높다는 제일 말씀이에요. 높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상 같은 경우에는 예. 한 군데 장기만 다치는 게 네네. 아니고 복부를 다치게 되면 모든 장기들이 다 다치기 때문에 예. 난이도도 높고 환자 결과도 안 좋고 네. 어렵고 이랬는데 사실은 그 어려운 수술을 잘 마쳤을 때 느끼는 보람은 사실은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수술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환자 보호자분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설명하면 환자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살려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예. 이야기하시는 그 순간을 갖다가 딱 그 보람을 네. 가슴 깊이.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예. 아마 그거는 잊지 못하는 경험입니다. 그러네요. 그냥 아마 대부분의 이제 외상센터에서 아주 힘들지만 그렇게 일하시는 예. 분들이 알겠습니다. 그런 걸 때문에 일을 하지 않나 정말 싶습니다. 그 네. 생명을 살렸다는 보람과 그것으로 인한 또 사명감이 더해지는 것이겠죠. 지금 의정 갈등 때문에 권역 외상센터의 그 어떤 가장 큰 어려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앞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가장 큰 어려움은 병원 안에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다발성 외상 환자들은 모든 과에 도움이 필요한데 사실은 모든 과들이 지금 잘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의 협진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앞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그 계속 인력이 들어와야지 결국 유지가 되는데 예. 지금 현재로는 인력 자체를 뽑기 자체가 힘들기 예.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일단은 의대 정원을 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제 좀 갈등의 봉합 수준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이것이 중증 외상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예, 단순 뭐 증원 그런 문제 같지는 않네요. 말씀 쭉 들어보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사회적 감침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외상센터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예. 지금
저희 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어르신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그 외상센터는 자기가 안 다치더라도 예. 결국 미래에 내 또는 내 가족, 내 친구들이 다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 네, 언제든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예. 거거든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외상센터에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 그 예. 외상센터가 유지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사회적 관심이 있어야지만 정책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렇죠. 계속 유지가 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의 기술적인 대응보다는 국민적인 이해도와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네. 순환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대병원 김재훈 권역외상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